자, 안녕하세요. 6월 21일 매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좀 있길 바라고요. 자, 이번이 뭐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7월, 8월 이 두 달간 굉장히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비대면 트렌드, 1인 가구 증가에 온라인 미니 보험이 인기 있다. 자, 이 기사는 뭐 비단 보험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금융권이 아니라, 뭐 다른 일반 기업도 준비하고 있다면, 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슈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면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구조가 변화되면 소비자의 트렌드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체 뭘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 때 갖고 가야 될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온라인 미니 보험에 대해서 일단 기사를 갖고 와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생명보험사 온라인 채널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보사는 생명보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지원하다 보면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죠. 이 두 회사가,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생명보험 회사의 온라인 채널은 초회 보험료가 지금 꾸준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온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보세요. 1인 가구가 증가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의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이슈예요. 산업의 이슈. 그러면 출산율이 저하돼. 그럼 출산율이 저하되는 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가정에 막 뭐 10명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점차 간소화되고 지금은 3인 가족, 4인 가족이 대세인데 거기에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시점에서 이 보험이라는 하나의 상품의 트렌드도 굉장히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힘들게 번 돈, 보험에 그렇게 많이 넣겠냐고요. 안 넣겠죠.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를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성 있고, 효율을 따지고 간편하고,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그러한 온라인 보험이 인기를 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도 마케팅이 늘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면 보험회사 이익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미니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온라인 미니 보험. 이게 은행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온라인 미니 보험이 인기를 끈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는 거고, 그것들을 더 보험사에서 강하게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하고, 특히 은행의 반카슈랑스를 통해서 해서 이러한 보험들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미니 보험도 언젠가는 반카슈랑스 쪽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에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는 252억 원으로 50% 증가했대요. 전통적인 대면 채널이 아닌 온라인 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다?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도 어필할 때, 면접 때도 어필할 것들은 나의 지금 무조건 뭐 역량, 나의 강점, 물론 그러한 것을 여기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역량, 강점도 좋지만 요러한 것들을 이 고객의 니즈와 어떻게 다 결합을 시켰는지, 이것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온라인 채널 생명보험은 대부분 보험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소액 단기 보험이래요. 보험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돈을 조금 낸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죠. 생보사 온라인 미니 보험의 주요 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대요.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항목을 직접 선택하는 DIY형 암보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질환 보장보험, 취미 레저 활동, 상해 보장보험, 코로나19 관련된 상품. 그러니까 이런 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무형의 상품, 특히 뭐 적금이나 예금과 같이 딱딱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이런 미니보험, 그 다음에 약간 투자성이 있는 상품들은 무조건 이렇게 보험료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 기능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항목을 직접 선택한다. 그럼 이게 무조건 좋냐고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혹시 모를 위험에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소비자가 필요한 항목을 직접 선택한다? 필요한 항목이 뭔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거의 몰라요. 왜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약관? 보기 힘들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이 터졌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험 기간이 짧다는 거는 뭐 30세 만기, 뭐 10년 만기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위험을 가진 거는 이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다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온라인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사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했을 때 더 좋은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보면 물론 좋아. 방향성은 이게 지금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 가야 되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채널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라고요, 일단.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고객의 니즈가 일로 막 가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고객들을 이렇게 턴시킬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양방향의 입장에서, 요 방향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생명은 미니 안보험으로 어쩌고저쩌고 요거 뭐, 자, MZ세대를 겨냥해 스마트폰 관련 미니보험도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요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뭐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없어 종신보험 등 정통적인 생명보험에 덜 끌리는 반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네요. 하나금융 관련 얘기죠.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겨냥한대요. 지금 뭐 대부분 WM의 포지션들이 다 각 은행별로 강하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 쪽에서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한남동에, 자, 여기 부촌이잖아요. 부촌. 고액자산가가 있는 부촌을 지금 타겟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금융그룹이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클럽원을 한남동에 개최했대요. 클럽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왜? 나중에 면접 때 써야지. 키워드. 이런 거 사소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클럽원. 내가 하나은행 가겠다. 클럽원 외우세요. 왜요? 클럽원은 뭐예요? 클럽원 한남은 삼성동 클럽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연 거래요. 두 번째. 클럽원은 2017년 8월 삼성동에 처음 선보인 브랜드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클럽원 한남은 하나은행의 클럽원 PB센터와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과 금융투자가 복합 점포로 해서 고액 자산가 VIP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자산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팀을 마련한 거다. 클럽원 한남은 디지털과 결합한 물속의 리조트라는 컨셉으로 구성됐대요. 고객이 편하게 머무르며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라운지, 상담실, 와인바, 디지털 시선과, 그러니까 VIP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와요? 물론 서민 고객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은행별로 이러한 전략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서민 고객이 가장 많은 은행이 어디예요? KB국민은행. 정말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 방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매금융 리테일이 KB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차별화가 안 되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VIP를 좀 노린 거예요. 보세요. 상담실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디지털도 있어. 그러면 대접받는 느낌 당연히 VIP도 들겠죠. 나만을 위해서 뭔가 해주구나. 근데 이런 만약에 서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겠냐고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VV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일반 서민들한테 이러한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언젠간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시작을. 클럽원 한남은 하나은행 PB가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세무, 법률 어쩌고저쩌고 막 아무튼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차별화해서. 박승호 하나은행장은 삼성동에 이어 개점한 클럽원 한남을 고액자산가 쭉 주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뭐 흔히 예를 들면 복합 점포라고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3호 정도 나오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꾸준하게 정리를 한번 해봄으로써 기업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 CJ 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연계 이길 배송. 쿠팡 로켓 배송과 경쟁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의 이슈를 잘 보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금융권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산업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함께 물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대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대상으로 이길 배송 서비스에 나서서 쿠팡의 대표 서비스인 로켓 배송과 경쟁한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딱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배송하면 누가 생각나요? 쿠팡 로켓 배송. 근데 CJ 대한통운을 같이 연계해서 이길 배송 서비스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되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뭔가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경쟁업체 둘이 큰 경쟁업체 붙으면. 자, 대한통운은 네이버와 경기도 군포에 센터 마련했다. 쭈쭈쭈.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는 8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이렇게 들어서고 아무튼 네이버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래서 결국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독점인데 새로운 경쟁업체가 막강한 경쟁업체가 들어와. 그러면 이 시장에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한 가지 독점했을 때보다 같이 마케팅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산업이 좀 더 발전될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발 업체에서 어떠한 마케팅을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받아볼 혜택들은 저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들의 1위와 뭐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기업들, 큰 메가 기업들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B2 영끌의 2030 청년 신규 대출 비중 60% 육박했대요. B2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B2가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영끌은 영끌까지 그걸 모은다. B2 영끌로 불어난 2030 세대 청년층 대출이 신규 대출 기준 60%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을 급증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왜?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처음부터 벌써 카드론으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별로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B2라던가 이런 영끌로 인해서 이러한 카드론이라든가 제2금융권 대출을 썼을 때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0대 이하 청년층 대출이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차주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해 하반기 이전까지는 집값 상승 영향으로 주담대 대출이 증가세를 유도했으나 지난 하반기까지 뭐예요? 작년에 집값도 쭉 계속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영끌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집값이 올라가? 그럼 집값 상승분을 견디지 못하고 영끌을 하는 거야. 대출을 영끌해서 집을 사. 그러면 왜? 이자 내가 내면 되고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대출이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뭐예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방향성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주담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이러한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말 청년층 가계대출 잔액이 409조 원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용이 64%,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신용대출이 지금 많이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다중채무자라는 건 뭐예요? 용어 정리하세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청년층. 이게 이제 크게 늘었다. 그래서 부실 위험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로 보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 부분과 자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 왜? 금리가 지금 완전 저금리지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잘하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금리일 때는 저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 내가 이자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정말 시한바탕처럼 터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다중채무자가 저렇게 많다는 거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이렇게 지원 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빚은 좋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에서 레버러지라고 하죠. 근데 레버러지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끄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6월 21일 매식경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덥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